자, 우리 2주차 부동산 세법, 재준세법, 우리 OX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재준세법 OX 문제의 특징은 주로 기출문제, 일단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지문을 위주로 구성됐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좀 잘 봐두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자,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 여기서 등기는 뭐죠? 형식적 요건이죠. 그래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뭐하면 취득하면 그때는 취득한 걸 본다. 뭐 꽤 되죠, 여러분. 최근에 32회까지 나왔던 지문이죠. 예, 맞아, 틀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무슨 과세 원칙이죠? 실질 과세 원칙이죠.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 나와야 되냐면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다만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죠? 공부상의 원칙.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문구 즉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나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우리 취득額을 보아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2번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에 이한 유산치로서 자, 밑줄 좀 쳐주세요. 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이 뭐죠, 여러분? 모든 취득을 말한다. 앞에 여기 가로 열고는 여기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에서 열거는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취득은 뭐죠, 여러분?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또는 유상, 무상이 뭐야, 여러분? 모든 취득을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표가 되겠네요. 뭐 어려운 내용 없죠? 다만 하나 부탁드린다면 여러분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소유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권리는 오로지 소유권만을 말하는 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차량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항공기 그리고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바로 여러분 여기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나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은 뭐죠,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자, 이때 이 준부동산은 반드시 뭐 확인해야 여러분?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이 이제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일 때는 이때는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보는 거죠.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으로 보는 거고요. 아,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고 죄송합니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여기 여러분 요거 잠깐 원시 취득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슨 취득일 때는 승계 취득일 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네, 본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요 네 가지의 준부동산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요. 무슨 취득일 때 여러분? 승계 취득일 때 안 했으면 취득을 와서 과세한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자, 이걸 우리 뭐라 표현했다, 여러분? 취득의 제한이라 그랬죠, 여러분? 취득의 제한. 그럼 이때 여러분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 안 받는 거죠. 취득의 제한을 받는 것은 딱 요 네 가지만이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져 선박 요 네 가지만 제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기 않기 때문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다 취득세 과세를 한다. 이게 부동산의 특징이라는 것도 좀 같이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4번 부동산.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당연히 뭐죠,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다 맞는 말. 자, 그다음에 5번 넘어갈까요, 여러분? 자, 5번 바로 이제 우리 뭐 나왔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과 그다음에 주택 분양권 나왔죠, 여러분?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나왔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주택 분양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린 말이죠, 여러분? 네, 왜냐면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딱 세 가지, 여러분. 뭐죠? 광어양이죠. 강어권, 어권, 양식어권. 요 세 가지에 한해서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하더라도 광어양이니까 아니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다만 주의합시다, 여러분. 이때에 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 계산할 때 수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네, 포함한다. 주택수에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네, 요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포함. 뭐 할 때만? 주택수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입주권 하나. 그 다음에 분양권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주택 취득자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이때에 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수를 계산하면 이걸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주택 있는 상태에서 2주택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또 취득했으니까 얘는 몇 주택자? 3주택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주택 취득자가 되면 여러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여러분? 부대 설비라고 했죠. 그러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 이게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자, 이거를 누가,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그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부대 설비를 뭐였어도 여러분 가설했어도 이때는 가설한 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이때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네, 여러분. 요 문구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 그러면 그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 자, 7번. 법인에서 주권 상장 법인을 제외한 거죠.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을 제외한 법인, 즉 뭐 여러분이나 정 어려우면 비상장 법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인을 뭐 했을 때 설립했을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되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 주주가 되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이제 아마 이게 2023년도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개정되고 나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렇죠? 일단 법인을 설립했을 때 뭐가 되면 여러분 과점 주주가 되었으는 그때는 그 과점 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법인의 주식을 요만큼 생략하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면 그때는 그 과점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한 걸 본다. 맞는데 법인을 뭐 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한 걸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7번은 틀린 문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이때는 과점 주주가 되었더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때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법인이 설립했을 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립했을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제 8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역시 요 8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그리고 그 조합이 취득할 보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 누가 나오죠? 도시및 주거환경전변법상 누가 나오죠, 여러분? 재건축조합이 나오죠?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나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요 말이 나왔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거. 여러분 여기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 뭐죠, 여러분? 비조합원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비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을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누가 취득한 걸로 봐야죠, 여러분? 조합원이 되죠, 여러분. 조합원이. 근데 여기는 뭐라 했을까, 여러분? 조합이 나왔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원. 그때 그대로 갖다 보죠. 다만 누가 남은 비조합원형이 남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여 얘는 누가 취득한 걸 보죠? 얘가 바로 조합이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합원형인지 비조합원형인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 그다음에 상속이죠.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한 유증이라든지 포괄 유증이라든지 신탁 재산의 상속 폭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포함이한 거죠. 신탁 재산 상속을 포함해서 취득할 때는 이때는 누가 주된 상속인이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서 틀렸죠, 여러분? 틀렸죠. 주된 상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상속인 각자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상속인 각자가 나와야 되죠.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뭐한 걸 봐서 취득한 걸 봐서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틀린 말이죠. 그리고 8번은 당연히 역시 틀린 말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9번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증가됐죠? 그럼 우리 취득한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여러분.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별표 3개. 간주 취득의 대표 선수가 바로 뭐다? 토지 이 지목 변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매일 정리 노트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